안녕하십니까. 청년지식창업연구소 대표 정민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책자금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쫓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부 지원 사업 활용 전략입니다. 우선 정부 지원 사업이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창업 지원 사업, 그리고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융자 지원 사업, 수출 지원 사업, 세부 지원 내용, 그리고 지원받았던 기업의 케이스, 그리고 총 정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란 창업자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사업화 자금이라던가 R&D 자금, 그리고 시설 공간, 멘토링, 행사 및 네트워크 등을 지원해주는 그 정부 지원,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우선은 사업화 자금이, 제일 큰 자금은 사업화 자금과 R&D 자금입니다. 흔히들 이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던가 초기 창업 패키지,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은 청년창업 사관학교라는 그런 이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들이 보통 이제 사업화 자금이라는 사업 전반적인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 자금들이 있고, R&D 자금은 이런 제조업체나 IT 업체에서 기술 개발을 할 때 지원해주는 자금들입니다. 근데 이 자금들이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뭐 2년에 5억까지도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금들이죠. 자금 조달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책 자금이 제일 좋은 자금인데요. 그 이유는 정부에서 주는 자금이다 보니까 뭐 지분을 요구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그 관여를 한다던가 그런 자금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정책 자금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게는 무상한 자금과 융자로 나누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상한 자금처럼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제일 좋은 돈이겠죠. 그 다음은 이제 투자 자금인데, 보면은 뭐 엔젤 투자라던가 뭐 VC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렇게 투자 기관한테서 돈을 받는 자금이 그다음은 좋은 자금입니다. 하지만 정책 자금도 안 좋은 거는 그들은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지분을 요구합니다. 이제 지분을 요구하고,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보통 1억 지원해주고 5% 정도 지분을 요구하는 게 그렇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기 자본이죠. 예. 흔히 말하는 자본금이라고 해서 본인 돈 아니면은 부모님 돈, 예. 그렇게 이제 자기가 직접 조달한 돈이 그다음 좋은 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이 이제 좋은 돈인데,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이런 정책 자금이나 이제 이런 투자 자금을 받을 줄 잘 모르셔가지고는 결국에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1금융권, 그 다음에는 2금융권을 가게 돼서 결국엔 나중에 저를 만나게 됐는데 이 신용등급이 안 좋아지셔서 정책 자금을 받는데 좀 지장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정부 지원금은 크게 정부 출연금과 보조금, 그리고 융자 지원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부 출연금은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그 무상한 자금을 중에서 그 좀 큰 자금들을 출연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화 자금이 있고 R&D 자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R&D 자금은 그 나중에 정부 지원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중에 일부분을 기술료로 정부에게 이제 상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창업지원금은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준 돈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업화 자금은 뭐 보통 기업의 인건비라던가 뭐 임대료 이렇게 여러 개 폭이 넓게 쓸 수가 있는데, 이 R&D 자금은 기업의 직원의 인건비라던가 뭐 임대료 이렇게 쓰기 좀 어렵고, 보통은 그 연구 재료비 아니면은 미리 심사를 받게 되면은 그런 장비 도입비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대신 이제 IT 같은 경우는 굳이 제조업을 놓고 보면 그 재료비가 IT는 그 사람이 재료비이기 때문에 대신 이제 IT 업체들은 이런 R&D 자금을 받아도 인건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은 뭐 흔히 말하는 뭐 고용지원금이라던가, 그리고 뭐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던가 이렇게 좀 5천만 원 미만의 좀 약간 소액으로 이제 정부에서 무상한으로 지원받는 금액을 보조금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기업들이 제가 미팅을 하다 보면은 뭐 정책 자금 많이 받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만나 보면은 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융자를 많이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미팅을 해보면은 그 대표님들이 뭐 옆에 있는 기업은 뭐 정책자금 뭐 얼마 몇 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나중에 사실 알고 보면은 이런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 돈들이 아니라 이렇게 기술보증기금이라던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융자를 받으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지원금이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부에서 이제 그 지원금을 1억을 만약에 조달을 하게 되면 이게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 기업이 뭔가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1억 정도 뭐 그 서비스 개발이나 제품 개발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치면은 보통 회사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 만약에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라고 하면은 1억 정도 이익이 납니다. 근데 그 1억이라는 이익 난 돈을 또 그 다음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 대표나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제품 개발에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보시면은 뭔가 사업은 커져가고 있는데 본인은 뭐 이렇게 뭐 버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번 돈을 죄에다 다시 재투자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여력이 없으신 거죠. 근데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은 어떤 기업은 1억 벌어서 1억을 제품 개발에 쓰는데 어떤 회사는 1억 번 거를 대표님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세금을 내겠지만 또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받는 거는 정말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무상한 자금을 말씀드린 건데 그 융자랑 또 다른 게 융자는 어쨌든 받으면은 회사에 부채로 잡히게 되는데 이 무상한 자금은 부채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건정선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업은 최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이해를 하고 그걸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님들 많이 만나보면은 다들 정책자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모르시고 어떤 정책자금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시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본인이랑 좀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제조업이나 IT 업종에 있는 그 회사들이 정부 지원의 그 정책에 아무래도 이제 맞는 그런 사업군을 운영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완전히 무관한 기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지원금이라던가 뭐 마케팅 지원금 그리고 뭐 그런 판로 지원금 또 흔히들 이제 홈쇼핑하는 기업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이 홈쇼핑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홈쇼핑 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받는 데까지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 큰 자금을 어쨌든 간에 중간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자금 그 순환이 어려운데 그 홈쇼핑 지원 사업에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은 그 대금을 미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그 뭐 NS 홈쇼핑이라던가 뭐 롯데 홈쇼핑에서 돈을 지급받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지급받은 거를 정부가 가져가는 형태로 그 중소기업이 자금 그 순환을 하기 편하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다양한 분야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우리 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섣불리 판단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과정이 복잡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과정이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왜 복잡하냐? 본인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번 해보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지원금들이 있는지 찾으실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 해보시고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걸 이제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해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익숙한 저희 같은 사람과 같이 하시게 되면은 되게 간단하게 그리고 조그만 시간을 투자해서도 이런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투입하는 시간에 대비해서 효과가 엄청 큽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1억이라는 자금을 받게 되면은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이상 이익 내는 회사를 중소기업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파워풀한 걸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든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더라도 이거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회사만 받는다. 물론 왜 받는 회사만 받는다는 그런 느낌 받으시게 되냐면은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해보셨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접근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받는데 이제 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처음 도전하는 기업보다는 쉽기 때문에
받는 기업이 더 잘 받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잘 준비를 하고 우리가 대비를 한다면은 정책 자금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지원 사업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들은 특히 제가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은 아직 예비 창업 단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제품을 개발을 했지만 아직 판매까지는 이제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회사들이 계시고 이미 제품까지 나온 상태에서 양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회사는 수출까지도 하시고 있는 회사도 있고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 지원 사업은 그런 다양한 그 창업 단계에 있는 모든 기업에게 전반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면은 좀 더 수월하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 이제 예비 창업 단계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 창업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지원 사업이 예비 창업 패키지인데 이게 최대 1년에 1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5천에서 6천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이제 뭐 1억이라고 하지만 보통 사업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그 예비 창업 단계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사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흔히 말하는 소셜 벤처 이제 사회적인 뭔가 그런 도움들 그러니까 뭐 그 공적인 그런 뭔가 그 도움을 주는 그런 걸 아이템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게 그런 분들을 위한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자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그 전국 단위 이제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각종 지자체 사업들도 엄청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정부 지원 사업 1년치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 1000가지가 넘어가더라고요. 예. 지자체 사업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각종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근데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뭔가 사업화 자금을 주기보다는 그런 교육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예비 창업 단계에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받아주시면은 창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RP 디딤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특허 지원 사업인데요. 보시면은 사실 예비 창업 단계에서 그 사실 예비 창업자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나중에 사업을 할 때 특허가 큰 도움이 되는데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100에서 150 정도 이제 보통 발생을 하는데 그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이 이제 RP 디딤돌이고 그리고 각종 창업 경진 대회가 있습니다. 이 창업 경진 대회가 좋은 게 뭐냐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사업들은 이제 뭐 1년에 1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 인마이 포켓이 가능한 그런 지원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사업을 할 때 쓰셔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 대표가 직접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런 직장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그냥 잠시 스쳐간다고. 그렇다면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을 받게 되면은 직접 대표가 사업하는데 그 자금들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창업경진대회는 그 포상을 해주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가 뭐 사업하는 데 쓰든 뭐 여행을 하는 데 쓰든 그 관계없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업경진대회는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지원 사업을 하기 이전에 한번 자기 아이템을 한번 검증받는 그런 용도로 창업경진대회도 많이 이제 출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창업 초기 단계인데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이제 막 폭발적으로 이제 여러 방면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정부 지원 사업은 7년 미만 기업에게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년 이상 운영하는 회사도 물론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이 7년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3년 미만 이런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기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들은 일부러 새로 창업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더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다음 기회가 된다면은 그 부분 좀 자세히 다룰 거고요. 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자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도 1년에 최대 1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3년 미만 기업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미만에 한 번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고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초기 단계에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하냐면은 보통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거를 이제 지원하시다가 많이 지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가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벤처 인증이라던가 뭐
뭐 고용은 또 얼마나 이제 창출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그리고 어떤 그런 기술 개발 사업은 기업부설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야지만 지원 가능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지원 사업들이 1차 서면평가 그리고 2차 대면평가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이런 서류 싸움에 있어서 이런 연구소 인증이라든가 벤처 인증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선정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을 보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이제 각종 지자체별 창업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 사업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이제 그 사업인데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사업 그걸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기 창업 패키지랑 약간 비슷한데 대신 차이점은 청년들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 청년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용에 관한 거는 보통 이제 청년 기준을 만 34세로 두고 있고 청년 창업 기준은 만 39세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게 창업 초기 단계는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사업화 자금을 받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업을 초기 운영하다 보면은 돈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지원해주는 중진공 청년 창업 자금을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년 미만 단계에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그러면은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기업들은 이런 이제 기술 개발 사업들을 도전을 해야 됩니다. 기술 개발 사업은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술 개발 사업도 있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 단계에 있는 사업들은 뭐 최대 1년에 1억 정도 받는 게 보통인데 기술 개발 사업은 거의 제일 작은 자금이 1년에 1억 5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 중에서도 또 종류가 많은데 제일 많이 이제 처음에 도전하는 게 첫걸음 지원 사업 디딤돌 과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1억 5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1년에 1억 보통 그 창업 1년 미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리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1억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사실은 자금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그러면 창업성장 기술 사업도 같이 도전을 해서 둘 다 동시에 받게 되면 그래도 2억여 원의 정도의 그런 자금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IP 다리 지원 사업은 그 IP 디딤돌 지원 사업처럼 이제 특허 관련된 지원 사업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특히 기술 개발 이렇게 하는 회사들은 특허가 뭔가 기술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특허 지원 사업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계는 이제 제품 개발 단계인데 이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라던가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 사업이라던가 이런 기술 개발 사업도 다 이런 R&D 그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나중에 기술 개발 사업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상용화 그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그런 사업이 또 따로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런 구매 조건부나 이렇게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보통 네트워크형 기술 개발 사업은 최소 3개 이상의 기업이 네트워크를 해서 보통은 한 회사는 기획을 하고 한 회사는 그 공장을 갖고서 제조를 하고 한 회사는 유통을 담당하고 이렇게 최소 3개 이상의 회사가 연합을 해서 도전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네트워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2년에 6억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큰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가능한 만약에 기술 개발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업을 도전하면 좋고 또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이런 뭔가 해외나 국내 기업체에서 이내 제품이 개발되면 나 그거를 구매를 하겠다. 이런 구매 계약서나 구매 동의서를 받게 되면은 이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다양한 그 요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제품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은 뭐 제조업체를 공장을 차리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위탁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같은 거를 좀 확보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단계 되면 이제 공장을 가지시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무상한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은 뭐 거의 없고 이제 융자를 받아서 진행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장을 많이 이제 가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마케팅이라던가 수출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해외에 제품을 내보내려고 그러면은 뭐 CE 인증이라던가 CCC 인증이라던가 요런 각종 해외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증들이 없으면은 제품이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인증을 받게 되는데, 이 인증을 여러 개 받으면 그 돈도 엄청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받는다던가, 그리고 수출 바우처 사업 안에 또 그런 해외 규격 인증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도 그 안에 자세히 보면은 총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케팅 지원 사업, 뭐 카탈로그 제작이나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꽤 큰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로드맵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잘 준비를 하신다면은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큰 자기 부담금 없이 좀 운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챕터 2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지원 사업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중에서 좀 중요한 사업들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제도전 성공 패키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이미 한번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사업을 운영하셨던 분들 중에서 폐업하신 분들, 그리고 그 폐업하신 분들이 원래 처음에 했던 사업 외에 다른 창업 아이템으로 그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서가 거의 다 비슷한데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조금 달라요. 첫 페이지에 본인이 왜 실패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실패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아 성찰을 먼저 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한번 사업 한번 하셨다가 실패하신 분들을 위한 사업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인데 이게 제일 브랜드가 있는 사업이죠. 청년 창업 사관학교. 되게 많은 지금 유니콘 기업들이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로 발돋움해서 큰 기업 된 사업들이 많아요. 뭐 직방이라던가 뭐 토스 이런 기업들이 제가 알기로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성장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다만 이제 아쉽게 만 39세 이하의 3년 이내 창업자들만 이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 네. 근데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제 청년 아니신 분들은 또 이런 비슷한 초기 창업 패키지한 사업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인데 이거는 보통은 이제 세무기장료, 다들 이제 그 기업체 운영하시면 세무기장 하시는데 그 세무기장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꼭 받으시면 좋죠. 이게 최대 1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은 아니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0만 원은 또 큰 자금입니다. 그래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창업도약 패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도약 패키지는 3년에서 7년 미만 기업, 제가 아까 7년 미만 기업에게 집중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창업도약 패키지는 3년에서 7년 그 미만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최대 3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2억 정도 기업체마다 2억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받으신 분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39세 이하이신 분들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초기 창업 패키지로 창업 지원 사업을 준비를 많이 하십니다. 최대 1억까지 나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7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공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하셔서 선정되셔서 지원 받으시면 좋겠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비 창업 단계에서 지원해주는 제일 대표적인 사업이고 제일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융자도 받을 수 없고 뭐 어떤 지원도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거의 뭐 유일무이한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이 지원을 받으시면 무조건 창업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고 나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초기 창업 패키지나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기업체를 특히 1년 미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아직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사업을 운영하려면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데, 그럴 때 초기 창업 패키지와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을 같이 선정된다고 한다면 1년에 한 2억 이상 정도의 운전 자금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좀 사업을 운영하는데 좀 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꼭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유일한 그 점포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소개를 받고, 아니면 세무사님들 세무사들 그 소개로 그렇게 많이 이제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은 점포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점포 창업해 주는 걸로 저런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해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지원은 가능하지만 선정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들은 보통 그런 뭔가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점포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00%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선정이 어려워요. 근데 그런 점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의 유일무이한 사업이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점포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공고문을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IB 디딤돌 프로그램과 나래 프로그램은 특허 지원 사업이고요. 그리고 도전 K 스타트업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창업 경진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부처에서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상금은 다른 지원 사업들은 꼭 그 사업계획서에 미리 제출한 예산에 맞게 자금을 집행해야 되지만, 이런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뭐 술을 마시든 여행을 다니시든 그런 측면에서 좀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챕터 3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R&D 지원금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창업 지원 사업은 3년 미만의 초기 창업 패키지 1번, 창업 도약 패키지 1번 이렇게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이런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종류가 엄청 다양해서 아이템만 있다면은 계속 매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일 기술개발 사업 중에 제일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7년 미만 기업의 매출액 20억 미만의 기업이 지원할 수 있는 디딤돌 창업까지가 제일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지금 올해도 1월에 공고가 나왔고, 지금 5월 말에 선정된 기업들이 나와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몇 기업들이 협약을 했고요. 이미 또 5월 말에 공고가 나와서 6월 24일까지 지금 또 디딤돌 과제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이런 제조업체나 IT 업체 쪽에서 이런 기술개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략형 창업 과제는 이 디딤돌 창업 과제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디딤돌 창업 과제 같은 경우는 다른 기술 사업을 이미 한번 선정받게 되면은 지원이 지금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기술개발 사업도 매년 조금씩 그 내용들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디딤돌 창업 과제가 7년 미만 기업이면 됐는데, 작년부터 7년 미만 기업의 매출액 20억 미만으로 바뀐 것처럼 이 기술개발 사업도 매년 조금씩 요건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1월 달에 하는 그런 사업 설명회, 정부 지원 통합 사업 설명회를 잘 듣고 각 공고문들을 유심히 살펴서 요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창업 지원 사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팁스 과제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 예비 유니콘 기업의 유니콘 기업들은 이 팁스 과제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합니다. 이 팁스 과제는 흔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VC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벤처 캐피탈 같은 회사에서 투자를 1억을 받게 되면은 정부가 그 자금에 5억을 더 얹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스 과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창업 성장 기술 개발 사업을 선정되시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 이후에 더 큰 자금들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사업들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대부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창업 초기 단계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좀 더 기회 되면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딘토 창업까지 하나만 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요거는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굉장히 큰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년에 5억, 2년에 2억. 이 기술개발 사업이 재밌는 게 금액을 적게 주는 사업이 더 선정되기가 쉬워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이런 사업들이 요건이 까다로워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딘돌 과제에는 떨어졌는데 이런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에는 선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의 그런 요건에 맞는 그 구매 동의서나 구매 계약서를 받으실 수 있는 기업이면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